독일과 오스트리아 두 나라는 국경으로 인접해 있는 이웃나라이지만 국력과 세계 영향력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클래스 차이가 난다. 하지만 불과 몇백 년 전까지도 오스트리아는 독일을 지배하였던 유럽의 맹주였었다. 실제 18세기 초 오스트리아 제국 황제였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국가 공식 지위는 7개였었다. 7개의 공식 명칭만으로도 그 시대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의 작은 왕국의 왕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험난한 여정을 맞게 된다. 그 주인공 바로 독일 북부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2세였다. 죽을 때까지 운명의 두 라이벌이었던 마리아 테레지아와 프리드리히 2세. 현재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운명이 시작되었던 처절한 대결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해보자. Love for History Channel.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 황제 카를 6세의 장녀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이미 합스부르크 가문의 상속녀로 결정되었다. 빼어난 외모로도 유명했던 마리아 테레지아는 전 유럽 왕조의 신부감 1순위였던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 슈퍼스타를 차지하는 행운은 작은 나라의 왕자에게 돌아간다. 그는 프랑스 로렌 지방에 위치한 로트링겐 공국의 프란츠 슈테판이었다. 빈의 유학생 신분으로 온 그를 처음 본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날부터 꿈에서 매일 그를 보았고 주변에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행복해하였다. 딸의 짝사랑을 알게 된 카를 6세는 정치적 계산과 프란츠의 인간됨에 그 시대에 흔치 않는 연애 결혼을 허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에 오스트리아의 숙적 프랑스가 이의를 제기한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접경지대인 로트링겐을 프랑스에 양도한 후에만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프란츠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로트링겐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로트링겐을 포기하겠다는 계약서를 보는 순간 프란츠의 마음은 무너져갔다. 그는 조국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주저하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여러 번 펜대를 집어던졌다. 그때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던진 펜을 계속 주워다 주었다. 결국 그렇게 서명하게 되고 둘의 결혼은 성사된다. 프란츠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앉게 되고 요제프 2세, 레오폴드 2세, 마리아 앙투아네트 등이 5남 11녀를 낳을 만큼 금슬이 좋은 부부로 살게 된다. 한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요절한 두 형을 대신해 10대의 나이에 왕세자가 된다. 하지만 평탄했던 마리아 테레지아와는 달리 그의 유년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였던 빌헬름 1세는 전형적인 군인이었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다. 빌헬름 1세는 강한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신념하에 학대에 가까운 구타를 했으며 이러한 매질은 왕비와 신하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두 형의 사망 원인도 아버지의 학대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프리드리히 2세였지만 그의 선한 본성까지는 바꾸지 못했다. 풍부한 감수성과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시와 음악 그리고 문학을 사랑했다. 그는 뛰어난 플룻 연주자였으며 2000곡 이상의 곡을 썼던 작곡가이자 볼테르와 문학 배틀을 벌였던 철학자이기도 했었다. 빌헬름 1세는 이러한 예술가적 재능이 많았던 프리드리히 2세를 당연히 못마땅해 했었고 그의 능력에 질투까지 할 정도로 못난 아버지였었다. 불안했던 부자관계는 프리드리히 2세가 그의 첫사랑을 만나면서 완전히 금이 가게 된다. 프리드리히 2세를 이해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바로 그의 성 정체성이다. 그는 여성에게 이성적 흥미를 못 느꼈으며 남자와의 동성애를 즐겼다. 이러한 증거는 그의 회고록에도 나와 있으며 그의 절친이었던 볼테르 역시 프리드리히 2세의 동성애적 성향을 암시하는 글을 쓰기도 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부인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으며 쇼윈도 부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년을 넘어선 이후에는 여성과의 섹스에 대한 새로운 경험에 놀라워하기도 했으며 당대 유명한 오페라 여가수와 오랜 기간 사귀기도 했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장교였던 한스 폰 카테와 문화적 교류와 함께 연인의 정을 나누게 된다. 그 둘은 결국 숨막히는 조국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영국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하지만 시종의 발고로 둘은 도주 중 붙잡히게 되고 군사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프리드리히 2세는 왕세자인 이유로 면탈이 되고 폰 카트는 2년형을 받는 것으로 그들의 일탈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미 둘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던 비렐렘 1세는 왕의 권한으로 이 재판을 뒤엎어버린다. 프리드리히 2세의 모든 왕세자 권한을 박탈해버리고 징역이 처했으며 폰 카트에게는 사형을 선고해버린다. 프리드리히 2세는 애인의 참수를 직접 바라봐야 했으며 그의 잘려진 목이 창문 쪽으로 걸려버렸을 때 손절해버린다. 이러한 프리드리히 2세를 본 비렐렘 1세는 약해 빠진 놈이라며 아들 역시 사형이 처하라 명하게 된다. 이에 왕비와 궁정의 모든 신하들이 비렐렘 1세에게 읍수로 사형 처리를 간청하게 된다. 주의 만류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비렐렘 1세는 오스트리아 황제 카를 6세의 중재에 마지못해 아들의 사형을 중지시킨다. 이 사건 이후 프리드리히 2세는 몇 달간 옥중 생활 후 아버지와 단절된 유폐 생활을 하게 된다. 아버지와 부딪힐 만한 일은 절대 안 했으며 군주 수업과 학문에 몰두했던 것이다. 후에 프리드리히 2세는 이 시간의 고뇌와 고통이 강한 글을 만들 수 있었다며 회고록에 남기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비렐렘 1세는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에게 유언을 하게 된다. 내가 8만의 군대를 너에게 남겨줄 것이니 왕국을 잘 다스리거라. 그리고 절대 남의 나라와 전쟁하지 말거라. 하지만 감수성 깊고 문학을 사랑했던 유학한 프리드리히 2세는 그곳에 더 이상 없었다. 즉위하자마자 그의 첫 번째 과제는 군비 증강이었다. 비렐렘 1세가 만들어왔던 8만의 군대를 19만까지 증강시켜 국방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프리드리히 2세는 침략당하지 않기 위한 아버지의 소극적인 군대를 버리고 다른 나라와 직접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1740년 오스트리아 황제 카를 6세가 사망하자 오스트리아 전역은 긴장감에 휩싸이게 된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왕위 계승에 오스트리아 제국령의 모든 나라가 반기를 들었으며 프랑스마저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이며 그 첫 번째 도전국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였던 것이다. 막강한 기병부대를 앞세운 프로이센의 군대는 선전포고 없이 오스트리아 영의 슐렌지엔으로 진군한 것이다. 그 시대 프로이센과 접경지대에 있던 슐렌지엔은 오스트리아 재정의 22%를 차지할 만큼의 핵심 경제 지역이었다. 슐렌지엔을 차지한다는 건 단숨에 유럽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프리드리히 2세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마리아 테레지아 역시 결코 빼앗겨선 안되는 요충지였기에 결상전을 선언하고 맞대응을 하게 된다. 하지만 마리아 테레지아의 적은 프로이센만 있던 게 아니었다. 독일 제후들이 합심하여 바이에른 공국의 카를 7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왕으로 앉혀버린 것이다. 카를 7세는 이 대가로 현재의 벨기에 지역을 프랑스에게 나눠주기로 했던 것이다. 보헤미아까지 포섭한 카를 7세와 프랑스 동맹군을 오스트리아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마리아 테레지아는 독문적인 정치 감각을 지닌 똑똑한 군주였었다. 그녀는 먼저 간단적인 요제프 1세를 안고 헝가리로 달려가 의회의 군비지원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된다. 합스부르크의 정통성과 후계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호소는 헝가리 의회를 움직이게 한다. 그렇게 군대와 물자를 보급받은 그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술을 선택한다. 오스트리아 수도 턱밑까지 밀고 들어올 프리드리히 2세와 싸우는 건 무리라는 생각에 그와의 비밀 강화 조약을 맺어버린다. 핵심 지역을 떼어주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력을 아낀 오스트리아는 카를 7세의 수도 미넨으로 바로 진격하게 된다. 그때 카를 7세는 본인의 황제 대관식을 위해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프랑크푸르트로 그들의 전병력을 이끌고 수도를 비워둔 상태였었다. 오스트리아군은 카를 7세의 수도 미넨까지 빈집 털이에 성공하게 된다. 카를 7세는 결국 나중에 프랑스의 도움으로 수도를 되찾기는 하였으나 대관식 이후 단 하루도 왕으로 앉지 못하는 불운을 겪다 3년 후 사망하게 된다. 끝까지 항전하던 프랑스는 영국이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음으로써 아무 성과 없이 빈털터리로 물러나게 된다. 결국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녀의 왕위를 지켜내게 되지만 이 전쟁의 최고의 수혜자는 프리드리히 2세가 된 셈이었다. 왕위 전쟁 이후 합스부르크의 무너진 권위와 국내 정치적 기반을 위해 마리아 테레지아는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 무엇보다 작은 왕국에서 단숨에 유럽 강국이 되어버린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경계와 복수를 꿈꾸며 말이다. 8년 동안의 내치와 군비 증강에 자신감이 생긴 마리아 테레지아는 반 프로이센 동맹을 결성하게 된다. 프랑스 루이 15세의 애첩 퐁파두르 후작 부인과 러시아의 엘리자베트 여왕,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 이 세 명의 여성이 동맹인 세자매의 패티고트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합스부르크와 적대해온 프랑스는 당시 영국과도 대립 상태였는지라 프로이센이 영국과 동맹을 체결한 것에 자극받아 오스트리아와 화해하고 동맹을 맺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동맹을 미리 알게 된 프리드리히 2세는 이때에도 먼저 공격을 하게 된다. 전쟁 초반은 강력한 기병들을 앞세운 프로이센의 얌전 연승이었다. 2배에 가까운 오스트리아군을 큰 병력 손실 없이 물리치는 신기의 승리들이었다. 무엇보다 전장의 맨 앞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프리드리히 2세의 전술 능력과 용맹함에 오스트리아 군의 기세는 꺾여만 갔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당백의 프로이센이라 할지라도 도처에서 밀려오는 연합군을 장기간 이겨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동쪽의 러시아, 서쪽의 프랑스, 북쪽의 스웨덴이 각각 동시다발적으로 진격해오고 설상가상으로 오스트리아가 남쪽에서 밀려오자 결국 프로이센의 대군은 서서히 밀려나게 된다. 이 와중에 동맹국인 영국이 내각교체로 인해 프로이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사태가 겹치면서 수도 베를린까지 함락당하는 수세에 몰리게 된다. 러시아군의 세 번째 침공에 사방으로 포위된 프리드리히 2세는 목에 걸고 다니는 독약으로 자살할 생각에 유서까지 쓰게 된다. 하지만 이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삼국동맹의 러시아 여왕 엘리자베타가 서거를 한 것이었다. 엘리자베타 여왕 사후 즉위한 독일 출신의 포토르 3세는 프리드리히 2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것이다. 그렇게 한순간에 동맹은 깨지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물러나게 된다. 식민지 전쟁에 집중을 원했던 프랑스 역시 전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홀로 남은 오스트리아는 속절없이 프로이센에 밀리며 항복을 선언한다. 프로이센은 7년 전쟁으로 유럽 맹주의 하나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된다. 전쟁의 신이었던 프리드리히 2세는 싸움만 잘했던 군인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학문, 문화, 종교까지 폭넓게 발전시켰고 그 시대의 유일무이한 합리적 계몽군주였었다. 이러한 계몽군주의 업적에 문학과 학문을 발달시켰던 프로이센은 현재 독일이라는 자산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마리아 테레지아 역시 위기의 오스트리아를 추스려 근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훌륭한 군주였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와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그녀에겐 너무 불운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 사후 오스트리아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그들의 제국은 점차 해체되어 간다. 마리아 테레지아와 프리드리히 2세가 미혼이었을 때 둘 사이에 혼담이 오고 간 적이 있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전제는 정말로 덧없는 것이지만 만약 그 둘이 결혼을 했었더라면 지금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Love History Channel. We show up in the party, flyer than everybody. We show up in the party.